여기서 하나씩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폐경맥부터 이제 일단 몸 앞에 양면경과 태음경을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작한 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기 요거는 여러분 여기 요거는 기억을 오늘 거듭 말씀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 내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폐하고 대장은 횡적 관계를 이루고 비장과 위장도 요거 음양 관계를 이루어서 되는데 횡적 관계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횡적이라는 것은 오행을 이야기해, 땅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공통점은 땅에서 나타내는 형태는 어떤 형태를 지녔다? 흙이라는 형태를 지었고 폐하고 대장은 쇠, 금이라는 형태를 지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태를 지녔다는 것은 바로 생김새가 좋다라는 얘기고 요 세로로 있는 것은 바로 육기를 이야기하죠. 천기는 아래 위로 흐르니까 육기를 이야기하는데 육기는 폐하고 비장은 태음경, 수태음 폐경, 족태음 비경.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내용물이 습기라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이 대장과 비장은 양명, 이 두 개의 그릇 안에는 바로 이 건조하고 딱딱한 조의 성질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장은 흙이라는 종지 그릇 안에 습기를 담고 있고 위장은 똑같은 흙이라는 그릇 안에 딱딱한 걸 담고 있다. 반대로 폐는 쇠그릇 속에 딱딱한 껍데기 속에 아주 부드러운 습을 담고 있고 대장은 딱딱한 쇠그릇 안에 또 딱딱한 건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장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건조한 것을 팔교에 이야기할 때 간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이라고 하는데 산은 이제 칠간산, 양명, 조, 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금도 산이고 조도 산의 형이에요. 산이 건조하니까. 그래서 대장을 뭐라고 하냐면 첩산중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장. 생긴 것도 산 모양이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딱딱한 산이라서 첩산중. 그래서 산이 생긴 게 첩산중처럼 생겼죠. 그래서 중산간 이 주역에서 말하면 대장을 하계도 밑에 있는 계도 간이고 위에 있는 계도 간이니까 간 두 개가 합쳐졌어. 두 개가 중첩되니까 중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산간에 계가 나오면 아주 고난의 연속을 이야기하죠. 한 번 건너고 나니까 고개 들어도 또 산이고 또 건너고 나서 또 들어도 또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대신에 나아가는 지계에서 진행되는 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되고 비장은 반대죠. 비장은 두 개 다 토가 되죠. 습이 되죠. 습.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그릇 안에 또 연못이 들어있어서 말하자면 우리 연못에 해당되는 계가 태의 계인데 셋째 막내 며느리죠. 이 태의 계가 두 개로 겹쳤죠. 그래서 이거는 중태택 연못이 두 개 겹친 격이다 해서 이것도 좋은 거죠. 기쁨이 너무 넘치면 뭐가 됩니까? 너무 기쁜 것만 추구하면 이게 거의 방탕하게 되죠. 이게 방탕이에요, 소리죠. 그리고 방탕하게 되면 좋은 것만 찾고 단 것만 먹다 보면 방탕한 생활이 되죠. 그러니까 이 비장병은 뭡니까? 좋은 것만, 단 것만, 맛있는 것만 먹다 보면 뭐가 된다? 당뇨병도 되고 비만도 되고 그 위로 온다는 방탕의 결과가 되는 거죠. 비장. 그래서 이 대장병을 설사가 너무 심하거나 변비가 너무 심할 때는 첩첩산중으로 꽉 막혔을 때는 그걸 폐로 고치지 않고 뭘로 고친다? 그만큼 습기가 많은 반대의 습기가 되는 비장으로 고치죠. 그래서 설사, 변비 처방이 있을 때, 증상이 있을 때는 잘 모를 때는 일단 오행과 육기가 완전히 반대되는 비전방을 놔보는 게 제일 통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소화가 안 되는 비장병, 소화가 안 돼서 늘 소화불량이 생길 때 이때는 대장 승방을 놔서
대장의 숙변을 제거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소화력을 완전히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오행과 육기가 상반된 걸 이용해서 처방하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 확실한 것으로 폐병이 있습니다. 폐병은 생긴 거는 딱딱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종폐렴, 신관 바이러인데 신종폐렴이 뭡니까? 안에가 다 뭘로 되어 있나? 다 스펀지처럼 죽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폐라는 게 안에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워낙 부드러워요. 껍데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한 장기가 뭐냐? 폐다. 이 폐는 딱딱하니까 딱딱해야 되니까 왜? 위에서 모든 어깨에 짊어져야 되니까 폐가 딱딱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부드러우면 그 밑에 중요한 심장인데 심장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는 이렇게 딱딱하다 있고 심장을 덮어주는 덮개라 해서 화개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심장을 덮고 있으면 임금을 덮고 있으려면 아무래도 색깔이 어떤 게 좋겠어요? 시커먼 것보다 밝고 하얀 게 좋잖아요. 그래서 폐 색깔은 어떤 색깔이 좋다? 희고 딱딱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폐는 껍데기는 딱딱하지만 속에는 하얗게 부드러워야 좋다. 지금 폐병들은 들어가면 전부 다 점성으로 바뀌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반대되는 것이 대각선 위장인데 위장은 껍데기는 부들부들한 연못과 같고 속에는 딱딱한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흡사 바깥에는 아주 수축성이 신축성이 좋은 고무풍선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안에는 이 맷돌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걸 갈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긴 걸 보면 폐는 딱딱한데 부드러운 게 있다면 위장은 부드러운데 속에 딱딱한 게 들어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싹 반대가 돼요. 생긴 거의 형태가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러면 과거에 이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폐결핵을 앓거나 폐병을 앓던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무슨 그런 사람들은 딴 거 약을 안 썼습니다. 오로지 뭐만 했냐? 잘 먹이기만 합니다. 못 먹어서 결핵 걸리지. 옛날에 폐병 든 사람은 무조건 하는 것은 그때 먹을 게 없으면 온돈에 다 잡아서 개를 먹이죠. 왜 개를 먹입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체온이 낮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하여튼 인간보다 활동력이 높은 거는 뭐다? 온도가 사람 소화를 못 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보다 활동력이 높은 것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멀리 날 기러기들은 몇만 킬로를 날아다니잖아요. 그 고기 얼마나 질기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 그거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하늘 그만이 날아다니려면 체온이 41도는 넘어가요. 사람 몸이 36.5도인데 41도 넘어가는 거는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 나가면 갈매기 얼마나 많아요. 나쁘지 새우깡 막 뺏어가는 갈매기 저 잡아갖고 먹고 싶은데 안 먹어. 왜 안 먹냐? 맛없으니까. 아니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날개는 달렸지만 그나마 인간보다 못 뛰는 놈이 있어. 뭡니까? 닭, 오리 이런 건 못 날잖아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말고기 왜 맛없을까요? 말이 인간보다 더 빨리 뛰어요. 체온이 높아요. 40도, 39도 이래야 돼요. 그나마 육식으로 먹는 것은 못 뛰는 놈들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의 행동 능력과 체력은 체온이니까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인간보다 낮은 체온에 있는 것은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보다 낮은 체온에 있는 것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호랑이 고기 먹고 치타 고기 먹고 이런 건 못 봤잖아요. 왜 그 고기 없는데 그걸 안 먹겠어요? 못 먹어요. 질겨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폐병이 걸린 것은 그만큼 어디야 폐에 작은 위장이라는 걸 아는 거죠. 반대로 위장병은 누가 걸리느냐? 위장병 난 평생 위장병 안 좋아. 난 위가 안 좋아. 이런 거는 다른 말로 생각하세요. 폐가 약해 이런 거예요. 위장이 안 좋아 이런 얘기는 나는 폐가 허해 이런 얘기예요. 어깨가 좁고 팔다리가 길면서 목이 긴 사람은 폐가 약한 사람이에요.
폐가 어디에 있어요? 양쪽 어깨에 있잖아요. 그 어깨가 또 벌어지고 목이 짧고 이런 사람들은 폐가 튼튼해. 반대로 어깨가 좁고 목이 있고 팔다리 긴 사람은 이 사람들은 폐가 좁아.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장병은 뭘로 고쳐야 된다? 자꾸 폐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위장병을 고쳐야 돼요. 폐병은 위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폐병을 고쳐야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장병이 그렇게 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비장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당뇨병, 췌장병 이런 사람은 다 뭘로 어떻게든지 대변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장 기능을 조절해서 비장을 치료한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그림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화살만 보면 여러분 반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 같이 이걸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걸 이 안에 이제 주역이 6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장은 뭐를 중태택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중산간이라 하죠. 폐는 뭐라니까 하계가 금이고 상계가 태니까 폐는 택산함, 모든 걸 폐는 포함한다. 예. 계속 함구한다, 조용하다. 택산함이라는 괴가 되고, 위장은 뭐죠? 위장은 오행은 밑에 있는 하계는 형이니까 토가 되고, 위에는 딱딱한 산이 있죠. 그래서 산택손, 산 위에 산 아래 뭐가 있다? 연못이 있다. 연못, 산택, 산 아래 연못이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이렇게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결국 위에 사탕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밑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만큼 높았던 게 쑥 없어져요. 결국 우리가 이걸 볼 때 처음에 이만큼 높았던 게 없어졌으니까 뭐가 된다?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산택손이라는 것은 손해본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위장은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봐야지 건강한 장기가 위장이다. 위장이 남는 장사하면 다 소화불량이다. 위장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주역 대상이 계명이 산택손이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주역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주역점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산택손이 나왔다. 그래서 손대지 마라.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 다음에 다시 한번 징계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요. 이제 요거를 이제 몸에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이 교재에 넣고 싶었는데, 이 그림은 사실 제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넣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다 비싸니까 사람을 직접 나체로 찍었어요. 사람은 똑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찍었죠. 그 찍은 자리에 그림을 그렸었어요. 경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넣었던 거라서 지금 따로 그림, 이거 따라 그려도 되고 책에 그려놔도 되고. 네, 요 경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원리에서 여기서 하나씩 가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항상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은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이 항상 가슴에서 시작되는 거라서 폐경도 가슴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폐경의 기시열이 이제 중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뭘 한번 보셔야 되냐면, 저 혈자리들이 저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하필 저런 자리에 있을까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자리 또는 위험하지 않은 자리, 아니면 또 나서는 안 될 자리까지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책을 보면 위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은 돼 있어요. 일촌 침 놓는 위치, 자리인데 이 자리들이 대충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혀빼기라는 위치를 잡으려면 척택을 알아야 돼요. 척택 상 3촌 이래 되고, 척부는 혀백 위 1촌 이렇게 되거든요. 거점을 잡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난해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볼 때는 혈맥이 중요한데,
혈맥을 설명하기에는 한꺼번에 길이 너무 긴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경부선을 서울서 부산까지 한꺼번에 오니까 하기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관념적인 게 들어있죠. 중부 운문에서 보시면 여기가 폐경이 지금 어제에서 소상까지 엄지손가락으로 보죠. 엄지손가락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이래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디냐면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지금 요 그림이 이래 돼 있는데 팔을 굽혔을 때 요걸 동맥경으로 이 뼈를 중심으로 앞뒤로 나란히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뼈 앞쪽으로 오는 것은 폐경, 뒤쪽으로 가는 것은 대장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앞쪽으로 올 때는 폐경, 뒤로 가는 것은 대장경.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소상에서 중부, 운문, 첨부협태, 첨부협백, 척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수열 위치가 있죠. 폐수열인데 공체, 그다음에 열결, 태열. 열결은 우리 수지침에서는 공체도 C의 8번이고 열결도 C의 8번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공체를 수지침에서 이 폐경락에서 락혈, 폐의 락혈을 공체고 열결은 폐의 기경팔맥이거든요. 기경팔맥의 인맥의 기경팔열이 열결이니까 팔성열로도 C의 8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지침혈하고 체침혈을 이야기하면 체침혈 두세 개가 수지침혈 하나로 같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만 따지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락혈이 우리 수지침 락혈이나 수지침 락혈은 C의 8번이잖아요. 그다음 팔성열도 C의 8번이거든요. 팔성열로 따지면은 열결이 되고 같은 C의 8번이 락혈로 따지면 공체가 되니까 이거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근데도 여기서 공체, 열결, 공체는 어디냐? 공체는 열결합도 삼천이에요. 태연, 열결, 어제, 소상, 일지로 와서 여기서 바로 이지로 손등 넘어가서 상양, 이간, 삼간 여기가 어디입니까? 합곡이라는 자리 있죠. 합곡은 어디 자리냐 하면 수 1, 2지가 수 1, 2지 만나는 곳 합곡, 족 1, 2지가 만나는 곳을 태충. 그러면 수 1, 2지, 족 1, 2지가 만나는 곳이 총 몇 군데 자리죠? 몇 개 있습니다? 네 군데.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수 1, 2지, 족 1, 2지 수 1, 2지가 만나는 곳을 합곡, 족 1, 2지가 만나는 곳을 태충. 이 네 군데를 뭐라 하냐면 네 개의 간문혈, 사관혈. 그러니까 이 사관이라면 체침혈에서 최고의 통수혈입니다. 최고 통수혈이 사관혈이죠. 기본적으로 통수혈 혈을 위치대로 순서를 해보면 정경혈이 361개 혈, 이 정경혈 361개 혈을 66혈로 모을 수 있죠. 66혈이라면 오수혈 60개와 육부의 명혈을 합쳐서 66혈이죠. 그래서 66혈로 할 수 있고 66혈을 다시 기경팔맥 8개 혈로 조절할 수 있죠. 기경팔맥. 이 기경팔맥까지도 더 포함할 수 있는 게 바로 사관혈. 합곡과 태충. 합곡과 태충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여기를 합곡을 뭐 칠했을 때 눌리라 하는데 큰 의미는 없죠. 여기 대장경이라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보다 그냥 우리가 사실 말하면 위장자리 A12번 여기 손바닥 눌리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좀 고전적인 이제 20년 전이 아니지 몇 년, 한 40년 됐겠구나. 78년, 76년 그럴 때 78년, 79년 뭐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제가 들은 말이 멀미 날 때 그때 뭐 붙일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 성냥개비가 있었어요. 요런 성냥개비를 가지고 여기 A16번하고
A12번 여기를 요렇게 꼭 누르고 버스 타라 했었거든요. 촌놈들은 어디 버스만 타면 다 멀미하고 토하고 노래가고 있으니까 예, 아예 요렇게 A12번, 16번을 요렇게 그 성냥개비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타라고 했었어요. 그때 압박을 줬죠. 이것만 해도 효과가 어마어마했다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보다 더 급할 때는 뭐가 좋냐? 비보법. 아무것도 없죠. 비보법가 없으면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벼야 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위에서 내려만 주는 걸로. 이거 갖고 뭐 수없이 많이 나섰죠. 이거 진짜로 이거 아주 좋으니까 이래라도 하거든요. 이래라도.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있는 집, 뭐 저는 좀 있는 집이니까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해서 10원짜리는 금색이니까 중지에, 100원짜리는 은색이니까 일지에 이렇게 두 개를 맞잡고 있죠. 간실 비호가 되니까 이걸 조절하려고 비장에는 10원짜리를 잡고 보호를 하고 엄지손가락 간에는 100원짜리를 잡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누르고 이렇게 잡고 있었죠. 옛날에 그랬다. 네, 그만큼 아무도 없을 때는 그렇게도 썼던 거죠. 이 합곡을 막 누리려 하는데 정말 막연한 일이다 이런 거죠. 이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 그리고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요 수삼리 자리를 보면 이런 자리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수삼리, 삼리는 뭡니까? 팔꿈치에서 삼리 내려온 것입니다. 수삼리가 있으면 뭐도 있을 거다? 족삼리가 있다. 족삼리는 어디 있겠어요? 아니 무슨 기억나게? 그렇죠. 이게 대장경이면 위경에 삼리가 있어야죠. 삼리가. 그 다음 오리는 있는데 수오리도 여기 있지 위에 수오리. 근데 족오리는 없어요. 족오리는 없는데 예, 수삼리, 복지, 주조, 수삼리. 여기 팔의 수삼리는 대장경의 수삼리는 곡지란 혈이 워낙 많이 이제 합혈로 쓰이니까 안 쓰는데 족삼리는 희한하게 그 위장병하고 고혈압을 놓친다는 이런 뭐 얼토당토한 소문 때문에 족삼리에 또 엄청나게 떠갖고 화상을 입어서 뭐 이게 막 항생제를 먹고 또 고약을 더 빨고 이런 한 사람 많이 봤는데 수삼리, 족삼리를 다 하리혈이라고 해요. 하합혈이라고 해서 우리 합혈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정형, 유경, 합혈인데 거기에 하나 더 합쳐서 아래 합자 써서 하기시키는 합혈이 있어요. 그 하기시키는 합혈이 바로 수삼리, 족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삼리는 혈압도 낮추고 성인병을 낮춘다 해서 수삼리를 자극도 줬는가 봐요. 그래서 삼리는 그런 혈이에요. 그 다음 저 위로 와서 견우, 거골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골의 위치입니다. 이 거골 이름이 뭐죠? 클거자에 뼈골자예요. 거골의 위치는 어딜까요? 바로 쇄골이 붙는 자리. 쇄골이 벌어지는 자리가 거골이에요. 큰 쇄골이 굵은 뼈 아닙니까? 어깨에서. 저는 뭐 쇄골이 두 개가 안 잡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두 개 다 잡힐 수 있어요. 쇄골이 둘이 붙어있어 딱 마주치는 벌어지는 그 위치가 그냥 만져지죠. 그게 거골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거기가 거골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대장경이라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희한하게 우리 어깨 재봉선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어깨 재봉선에 딱 맞닿아지는 점이 여기 어깨 거골이거든요. 대장경인데 대장경 요 앞쪽으로는 손바닥이고 여기에 뒤쪽으로 손등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지부에서 보면 여기 삼지 측면의 적백제를 기준해서 적백제 뒤쪽이 바로 여기서부터 대장경 뒤가 되고 적백제 앞쪽이 되죠. 그럼 어깨에 우리가 보통 견통을 이야기하면 여기인데 어깨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깨 앞이고 견갑골이 어깨 뒤가 되고 견갑골과 대장경 그 중간이 가운데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 후, 중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경계선이 대장, 견갑골이 후면이니까 온도 조절하는 소장, 그 사이가 3초. 그러니까 같은 어깨가 아파도 이 사람이 영양제로 아픈 건지 아니면 감기로 아픈 건지 기분 나빠서 어깨가 아픈지를 여기서 위치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 근데 맥을 잡았는데 일성이에요. 그럼 어디를 찾아야 돼요? 바로 견갑골과 어깨 그 가운데에 어깨가 아픈 거예요. 3초 쪽에. 근데 같은 어깨가 아픈데 이성이에요. 그럼 어디? 온도 문제 아닙니까? 이성이면 어디에? 견갑골 쪽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다는데 맥박 차이가, 맥의 차이가 3초 이상 막 일어나.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어디에?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거꾸로 말해서 또 견갑골이 이게 아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어깨가 뒤에 날개 출처가 이거는 무조건 온도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감기가 심하거나 날이 덥거나 추울 때 체온 조절이 안 되면 다 아픈 자리라고. 이 중간에는 기분 나쁠 때 아픈 자리. 신경 많이 쓰거나. 여기 다음과 3초니까. 그 다음 어깨 여기는 영양물질 취했을 때 어깨가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거벌에서 차고 가서 천정 부돌로 가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앞이 아닙니다. 완전 측면입니다. 측면 부돌이 올라갈 때 측면으로 올라가서 경동 몇 자리죠. 가서 다시 부돌로 가서 입 앞에 갔다가 지참 지나서 살짝 넘어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반대쪽으로 들어간다. 입 옆에 하류에서 영향이라 해서 왼쪽에서 올라온 경맥은 오른쪽에서 올라오면 왼쪽으로 거쳐서 영향, 향기를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콧볼 옆쪽이 바로 영향이죠. 여기가 앞이 되는 거죠. 우리 몸 앞에. 그러니까 대장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몸 앞으로 오는데 핵심은 여기에 여기 보세요. 아래 턱을 여기 감싸죠. 그러니까 아랫니빨이 아프면 대장경의 문제예요. 위엔니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은 위장 또는 뇌의 문제예요. 아랫니는 대장. 그리고 아랫니를 담당하면서도 아랫니 왔다가 어디 가느냐 하면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니까 입술을 좌우의 입술을 모두 다 관여하는 유일한 경맥은 대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11개 경맥은 왼쪽이면 왼쪽에서 끝나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에서 끝나는데 대장경만 유일하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입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돌아가는 병 뭐라 하냐 무한화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입이 돌아갔을 때 우리가 자극을 줄 때 제일 좋은 경맥은 기맥은 대장기맥밖에 없다. 입이 돌아갔다 하면 어떻게든 간에 대장기맥을 잡아야 된다. 뭐 방법은 대장사법을 쓰든지 대장보법을 쓰든지 거기에 허실 보세 맞추면 되는 거니까 맥이 3성 이상 된다 3성 된다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볼 것 없이 대장사법을 쓰고 맥이 1성 2성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장보법을 써서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돌아갔다 입에 문제가 있다 아랫입술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다 대장 그리고 좌우에 모두 다 영향을 준다. 여기가 코가 코 옆이 영향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다 어디 부분을 하냐면 몸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 지금 몸 앞부분 중에서 어깨 앞부분이 나왔고 얼굴 앞부분이에요. 근데 이 얼굴 사람의 얼굴의 앞부분은 사람이 이 앞이 전부 다 여기 앞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얼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늑대나 개의 얼굴로 생각해야 돼요. 늑대나 개의 얼굴은 어디가 앞에 나요? 멧돼지도 보시면 입이 주디가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하고 주디가 윗주디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하고 입 옆이 뭐가 다 앞이에요. 눈과 귀는 어떻게 돼요? 눈과 귀는 저 뒤에 붙어 있어요. 멧돼지도 이렇게 입으로 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코 옆이 앞이고 눈 바로 옆이 여기가 앞이에요. 밑에가. 사람은 눈 밑에가 여기라서 똑같은 것 같은데 동물로 치면은 이 코 옆에 바로 옆자리가 여기가 승읍이라는 자리가